안녕하세요. 감동 디스크입니다. 오늘은 학교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여학생들의 사연인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녀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는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정체 모를 남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내 그 학생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프랑스 여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18살 리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몇 년에 한 번씩 인접해 있는 나라들로 수학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동안 텀이 좀 길었는데 이번에 제가 졸업하기 전 마침 타이밍이 맞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으로 갈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 2주 전쯤 선생님께서 수학여행지가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한국에 가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여행지가 한국으로 바뀌었다고 듣자마자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평소 한국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안무도 외워서 반 친구들과 학교 걸그룹도 만들고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같이 한국 콘텐츠를 거의 매일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와 몇몇 친구들은 한국으로 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다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학교 측에서 결정한 상태였고 저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한국을 좋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일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친절함과 따뜻함, 그리고 공항 승무원들과 인포데스크 직원분들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놀랐던 건 공항 안에 백화점, 식당, 커피숍 등 없는 게 없고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점원 하나 없이 기계만 있는 무인 편의점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점원이 없으면 아마 하루 만에 모든 물건이 다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몇몇 규모가 있는 매장들은 경찰들과 무장경호원들이 지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건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자유와 질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한국 문화에 매우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요. 때마침 선생님께서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저희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배가 고플 테니 공항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하자고 하셨어요. 메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친구들은 한국에 왔으니 비빔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빔밥이 뭔지 몰라서 다른 거 먹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보여준 비빔밥 먹방을 보니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 있는 비빔밥 가게 앞으로 이동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다는 사실조차 잊어먹을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사실 저는 심한 일자목이거든요. 골반도 틀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몸이 무겁고 뻐근하다는 느낌뿐인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불만도 있었고 오랜 비행시간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수학여행을 가기 몇 주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신경 관련 동네 병원들과 큰 병원들에도 찾아갔었는데 모든 병원이 진료 예약을 하는데 최소 한 달이고 큰 병원의 경우 긴급 환자가 있으면 더 밀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황당한 일도 아니어서 저는 일단 언제 될지 모르는 예약만 잡아놓고 약과 운동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거였죠. 아무튼 제가 너무 아파하자 옆에 있던 친구 마리안느가 저를 우선 근처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목과 어깨를 계속 주물러 주었어요. 이런 광경을 선생님들도 목격하셨고 모두 저에게 달려오셔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픈 몸으로 여행을 즐길 수 없으니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병원도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희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눈 주위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옆에 있던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와 먹고 마리안느는 계속 저의 온몸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선생님과 친구들을 여행까지 와서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다 같이 모여있던 우리에게 어떤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본 남자는 우리가 프랑스어를 사용하자 곧바로 우리나라 말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가 심한 일자목이라는 것과 지금의 통증 정도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지만 병원에 가면
진료는 당연히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 남자는 뼈와 근육에 생긴 문제인데 왜 진통제를 먹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담임 선생님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뭘 믿고 따라가겠어요. 또 유럽권 나라들에서는 이런 대가 없는 친절은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마치 제 몸속에 있는 것 마냥 지금 어디가 아플 거고 그동안 이렇게 아파왔을 거라고 진료를 해주었어요. 모든 게 딱 들어맞았죠. 남자는 자기가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저희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신뢰도 생겼고 솔직히 너무 아파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그 남자를 따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편하게 엎드려 보라고 했고 몸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제가 아픈 곳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고 저희 통증은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10분 정도 마사지를 받았을 때쯤 저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잠들어 버렸어요. 일어나라고 두드리는 남자의 신호에 저는 일어났고 언제 아팠는지도 모를 만큼 온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선생님과 함께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사례를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나았으면 다행이라고 하면서 저희의 인사를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보답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괜찮다면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해서 우리 셋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남자가 3년 정도 프랑스로 유학을 왔던 사실과 물리치료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는데 때마침 아파하는 여자와 무리들이 보여 다가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혹시나 또 아플 경우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병원 두세 군데를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며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깔끔한 공항시설, 근처의 수많은 인프라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푼다는 사실이었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놀라움과 감동을 간직한 채 목적지인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좋은 인상과 선행 덕분에 이번 여행이 너무나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버스에 타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담임 선생님은 당황하신 얼굴로 우리 반 학생들을 보시면서 어떡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본 우리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포함해 6명 정도가 지낼 숙소가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호텔 측에서는 숙소 화장실 시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 예약되어 있던 2개 정도의 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호텔 근처 다른 숙소들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자리도 없다고 했죠. 돈은 바로 환불이 되었지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아직 숙소 근처에 버스가 도착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천사를 만났어요.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성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셔서 소통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선 상황을 설명하셨고 급하게 아이들이 지낼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분께서는 그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무엇인가를 빠르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여성분이 뭐라는 건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어플로 호텔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여성분은 원래 있던 숙소를 기준으로 최대한 가까운 호텔 3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코멘트가 달린 별점 순위, 그리고 조식과 호텔 컨디션 등을 모두 취합해 선별한 걸로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선 하나의 숙소를 선택하셨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께서 몇 번 터치를 하시더니 예약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는 그 호텔에 가서 카운터 직원에게 설명을 하고 숙박비를 지불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모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심지어 언어가 잘 통할지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선뜻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들의 정을요.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프랑스보다도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 같아요. 또 한 번 우리 모두는 여성분께 감사함을 간직한 채 새로 예약된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곧이어 예약한 호텔 앞에 도착하였고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마지막 충격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직원분께서 호텔 이용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물이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1층 로비로 오거나 방에 있는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무료로요. 세면 도구와 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았고 직원들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방 내부에서 사용하던 베개를 가져간 사람도 있거든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자율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각자의 방에 도착한 우리는 정말 가지런히 정리된 세면 도구들과 수건들, 그리고 물과 음료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탄하며 방에 들어갔고 이러한 세심함과 높은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첫날에만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으로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숙소 침대에 누워 몸과 마음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까먹고 있던 신호가 왔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아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었던 거죠. 우리는 어디서 뭘 먹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처음 온 나라였고 따로 조사한 정보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프론트에 전화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직원분께선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있지만 몇 시간 뒤에 오픈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에 배가 고팠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배달 시스템을 알려주셨어요.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테니 메뉴를 정해주면 직접 주문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선택해서 알려드렸고 직원분께서는 30분 정도 걸리니 연락드리면 1층 로비로 받으러 오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했어요. 6명 식사량을 30분 만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게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놀랍게도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음식은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첫날의 경험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심적으로 여유까지 생기니 우리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짧은 여행 기간이었지만 단 하루에 생긴 일들로도 큰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시민의식, 친절,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들, 프랑스가 따라가려면 100년은 노력해야 할 겁니다. 좋은 추억을 선사해준 한국인분들께 이 편지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리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딱히 조사한 정보가 없어도 변수가 생겨도 훌륭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리아 씨를 도와준 분들께 저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플레이리스트 감동 디스크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리아에게 응원과 전할 메시지가 있으시면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